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탐구 실험 수업을 구성해 나갈 효익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4주, 3, 4주 동안에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낙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동을 비교하고 과학의 발전 과정을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기치 못하게 튕겨나가진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이제 줌이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를 했었는데, 업데이트를 해서 세네 번을 재부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듣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보충을 할 만한 기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매번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션 캡처를 통해서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비교하라. 그거에 대한 모션 캡처를 제출을 하라고 했었죠. 그 캡처본을 본 결과 뭔가 이해를 올바르게 다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같이 총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마련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영상은 자유낙하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비교하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어떻게 했었는지를 간략하게 우리가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두 가지를 비교하자, 뭐 그런 탐구를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떨어뜨려도 보고 선생님이 떨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캠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죠. 처음엔 이제 수직 아래로 낙하하다가 계속 수직 아래로 낙하한다라는 점.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수평 방향으로 가지만 이 이후로는 수평 방향으로 가면서도 아래쪽 방향으로 떨어지는 여러분들이 포물선 낙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둘 다 이제 낙하하는 운동이기는 하지만 자유낙하는 계속 아래쪽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만 여러분들이 분석해주면 되었었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이제 수평 방향으로도 가지만 아래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을 모두 분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낙하 운동과 관련된 과학적인 어떤 과학사의 흐름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이전에 자신의 스승인 플라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현실에 대해서 많이 해석을 하려고 했었고요. 많은 관찰을 통한 결과 이제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빠르게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갈릴레이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쪽에 있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한번 따라 해보았었죠. 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어땠습니까? 즉,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면 가에 있는 A에 비교를 했을 때 그보다 질량이 무거운 AB의 경우, 이 AB의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이 AB의 질량이 합인 C, 통짜인 경우에는 상당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무겁게 떨어질 것이다,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가 있는 A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가에 있는 A보다는 늦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즉 갈릴레이에 이제 서로 모순된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서 이제 어떤 관념적으로 세워놓은 어떤 논리가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기 바빴던 반면에 갈릴레이가 했던 것은 실험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냈다라는 점. 즉,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가능한 것들을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직접 하기 어려웠던 지금처럼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세계관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실험이었죠. 그런 실험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웠던 어떤 논리적인 바탕에서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끌어다가 사고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승자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규칙성을 도출해 냈었죠. 네,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제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 어떤 규칙성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이제 물체의 운동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어떤 이러한 공들, 빨간색처럼 이제 1초 뒤에, 2초 뒤에, 3초 뒤에, 4초 뒤에 동일하게 1만큼 움직인다면 5초에는 이만큼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즉, 이전까지의 어떤 움직임을 규칙적으로 규칙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5초 이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 현재 여러분들까지 모두 일어난 자연 현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갈릴레이의 경우에는 이것을 좀 더 규칙적으로 해석할 수 없을까라고 시각을 전환을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평평한 이렇게 그 어떤 빠르기가 일정한 형태가 아니라 이제 비탈길에서 이제 공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 시계가 없었던 어떤 그런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맥박이 톡, 톡, 톡 이렇게 뛰고 있을 때 종도 땡땡땡 이렇게 울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비탈면을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거리가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하는 것도 상당히 규칙적으로 증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갈릴레이가 일정 시간에 가는 거리가 많으면 그걸 우리가 빠르다고 하고, 반대로 거리가 작으면 그걸 우리가 느리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정 시간 동안 가게 되는 거리, 그것을 우리가 속도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라고 개념을 정립을 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도가 이제 이렇게 빙판 위에 있는 녀석은 1111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등속, 직선 운동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속도 점점 증가하는구나, 어떤 증가하는 속도를 조금 더 우리가 개념을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어떤 가속도라는 개념까지 이용을 해서 낙하 운동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생각은 이제 아이작 뉴턴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랑 물체 사이에 어떤 중력이 작용을 한다라는 점,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저 위에 떠다니는 천체 운동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있었던 물체는 물체대로, 그 다음에 가벼운 물체는 물체대로, 무거운 물체대로, 그 다음 천체 운동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국밥으로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갈릴레이와 뉴턴을 이렇게 지나면서 뭔가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과학적인 어떤 발전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활동 2번을 통해서 실제로 자유낙하하는 공과 수평방으로 던진 공의 운동을 비교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모션 캡처 어플을 이용해서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론, 즉 낙하 운동과 관련된 과학적인 발전과 사고 실험 등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보고서를 씀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실제로 비교하는 것을 모션 캡처 어플을 통해서 직접 찍었었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하되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보고서를 쓸 여지는 남겨두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한 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자,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하단에 있는 카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유바!